연습을 좀 한번 해볼까? 어떤 함수 그래프가 있어. 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오랜만에 수투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봐보자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우리가 어떤 함수를 볼 때 그 함수식 자체로 볼 수도 있고 그 함수의 도함수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내가 궁금한데 이 친구의 누구를 도함수를 구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3t에 t-2라고 잡아서 뭐 이렇게 0이다 라고 조사를 하고 여기가 극대값, 여기가 극소값이어서 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어떤 함수를 내가 궁금해 하는데 그 친구의 누구를 구해서 도함수를 구해서 부호를 관찰해서 함수를 보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함수의 어떤 견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도함수에서의 이 넓이 부분,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죠. f't의 누구?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거든요. 그지? 근데 이게 사실 뭐랑 똑같아? f2 빼기 f0이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게 f0이고 얘가 f2라고 한다면 여기 보이는 이 차이가 사실은 뭐야? 여기 보이는 이 넓이라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돼. 괜찮죠? 이거는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가 이제 f0이고 f2니까 실제로 이 정적분 값이 음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음수값만큼 아래로 내려간 거야. 함수값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그지? 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런 식은 3차식 중에서도 좀 특이한 케이스죠. 얘 같은 경우는 누구로 묶이면 식이 t제곱으로 묶이면 t-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는 이 함수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내가 t축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라고 했을 때 0에서는 튕기죠. 중근이니까. 3에서는 뭐하고? 통과하고. 그리고 최고차 항해보가 양수니까 이렇게 폭발하는 형태가 될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죠? 얘가 ft다. 이렇게 바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정리를 한 게 3차는 비율도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비율. 여기가 누구고 극대고 여기가 변곡점이고 여기가 극소고 여기가 다시 교점이라고 하면 이게 1대 1대 1의 비율은 항상 우리가 유지가 되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소값이 f2고 극대값이 f0이다. 이런 거를 바로 함수로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위치로 보면 어때? 여기에 보이는 얘가 xt.가 되는 거예요. xt. 위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 그럼 우리가 여기에 보이는 이 속도를 가지고서 볼 때는 이 적분값이 뭘 의미하냐면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해요. 나의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했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가지고서 위치의 변화량을 보고 싶으면 얘를 그냥 뭐 해주면 돼? 속도식을 적분해주면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 되죠. 오케이? 그리고 그게 도함수에서는 어쨌든 적분값이지만 실제 함수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의 차가 되는 거지. 나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9번 문제를 보면 속도 그래프를 줬거든. 근데 속도 그래프는 뭐라고 이렇게 함수식을 줬는데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줬냐면 0초일 때의 위치하고 6초일 때의 위치가 같다 이랬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위치를 좀 찾아야 되는데 얘를 위치를 쓸 때는 물론 정적분을 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부정적분을 좀 해주시면 편하죠. 그럼 얘는 t세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에 부정상수 c 이렇게 붙을 거야. 이게 이제 위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0초일 때 위치는 여기다 0 집어넣어 보면 c가 되고요. 6초일 때 위치는 이게 얼마야 이게? 잠깐만요. 6 집으면 216 그리고 여기는 18a인가요? 더하기 c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c하고 c가 이제 이렇게 지워지고 그러면 양변을 a로 정리를 하면 넘겨서 18로 나누면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12 뭐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a 값은 일단 마이너스 12다까지는 아마 잘 나왔을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0초에서 6초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 우리가 vt는 3t 제곱에 마이너스 12t예요. 그럼 이걸로 위치식을 이렇게 잡으면 얘는 뭐가 되냐면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저 c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0초부터 6초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다고. 자, 그럴 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이거 잘 봐봐요. 이 식을 미분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서 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식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속도에서 그걸 관찰해서 보잖아? 그럼 속도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4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VT가 되는 거야. 그럼 실제 움직인 거리는 우리 절대값 씌워서 적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4까지는 누구? 음수니까 절대값 씌워서 쓰는 거는 마이너스 곱해서 적분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4부터 6까지는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이제 누구 가지고? 네, 속도를 가지고서 해결을 한 거야. 우리가 속도를 가지고서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요 아래쪽으로는 음의 방향으로 간 거, 그죠? 이거 위쪽에 있는 건 양의 방향으로 간 건데, 음의 방향으로 간 거는 움직인 거리 구할 때는 마이너스 곱해서 적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첫 번째 방식이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속도를 이용해서 위치를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보이는 위치식을 이용할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 위치 그래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딱 보니까 얘가 누구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t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냐면, 뭐 C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0에서 이렇게 접하고 6에서 통과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가 극대, 여기는 변곡, 여기는 누가 돼? 극소, 여기는 6이니까 여기 1대 1대1의 비율을 항상 가지잖아, 3차는.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얼마예요? 4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0초부터 4초까지는 이만큼으로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적분해 보잖아. 그 값이 요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를 적분한 거리는 요만큼 이렇게 올라오는 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는 0초에서부터 6초까지 어떻게 된 거냐면 응의 방향으로 요만큼 갔다가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4일 때 함수값만 구해서 뭐 해주면? 2배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4일 때 함수값 얼마예요? 64. 여기다 4 집어넣으면 64에 얘는 16 곱하기 2니까 96이 돼서 이게 마이너스 32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2 더하기 C니까 이 길이가 32란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그 2배에서 답은 64입니다. 이게 실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약간 뭔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적분을 해서 위치를 볼 수도 있고 바로 어디서? 위치 그래프에서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위치 그래프에서 보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식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된 거니까 무조건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다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테마입니다. 되죠? 이 정도는 할만하지? 괜찮아요? 이게 아마 숙제에 있었을 텐데, 그죠? 아까 질문 문항 중에 있더라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꺼번에 보지 않고 우리가 차근차근 보는 게 좋죠. x가 fx를 먼저 통과를 하고요. 나온 값이 t라고 하면 t가 이제 gx를 통과해서 y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차근차근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fx부터 보면 이거 이제 이차함수라서 얘가 이제 식으로 보면 fx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1이거든요. 이게 이제 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x는 일단 뭐 제약이 없어요. 모든 실수 범위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아래로 볼록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t의 최소값은 k-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t 값이 최소값이 너니까 t의 범위는 k-1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범위에서 이제 gx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그랬더니 최소값을 구했더니 뭐가 됐다? 최소값이 2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k-1은 어떤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냐 뭐 이런 걸 찾으라는 건데 요거 이제 요거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랑 같아요. 얘를 미분해 보면 얘가 6x 제곱 빼기 18x 플러스 12가 되고 이거 6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6의 x-1, x-2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3차 형태가 될 거고요. 1에서 극대값, 2에서 극소값을 가지게 돼. 자, 그럼 1은 실제로 넣어보면 여기 마이너스 7 더하기 5 빼기 2니까 여기 이제 3 나오고요. 맞나요? 3. 그리고 2 집어넣으면 16 빼기 36 더하기 24 빼기 2니까요.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0. 이게 2 나옵니다. 2.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통과해서 나온 이 y값의 최소값이 2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면 요 k-1이라는 값이 반드시 어디? 얘보다는 좀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얘보다는 이렇게 왼쪽.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k-1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 범위 t가 k-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은 누가 된다? 그죠? 2가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t는 요 왼쪽에 어딘가에 있어주면 되는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 가능하냐? 그 경계가 여기죠, 여기. 여기 교점. 그죠?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지. 이 값보다 k-1이 오른쪽에 있어야지 최소값이 2가 되죠. 만약에 얘보다 더 k-1이 왼쪽으로 가버리면 이런 경우는 최소값이 더 아래로 내려가 버리잖아. 그죠? 그럼 여기 보이는 k-1이라는 값은 누구보다는 요 점의 x좌표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줘야 돼. 근데 이것도 보니까 뭐예요? 비율이죠? 여기 보니까 어때? 여기가 극소, 여기가 변곡, 여기가 극대, 여기가 다시 교점. 이러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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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요. 그럼 변곡점은 너와 너의 절반인 2분의 3이고 요 한 칸은 2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도 2분의 1만큼 가면 요 교점은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누가? 여기 보이는 k-1이 누구보다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그래서 k는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최소값은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아 맞아 이렇게 되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죠? 11번 맞춘 사람. 솔직히 약간 한 명쯤은 좀 맞추길 원했는데 11번. 네, 11번. 맞았어. 10은 좀 풀었다. B점의 좌표는 구했다. 네, 11번. 그러면 BC 사이에 X좌표와 Y좌표의 차가 2라는 건 찾았다. 그건 찾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을 진행 못한 건가? 맞았어요? 너 맞았냐? 왜 자꾸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갑니다. 11번. 자, 그래도 좀 길이 보이셨다면 우리는 왜냐면 요건 그래도 좀 나름 우리가 준비했던 거긴 하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에 y는 2의 x-1 더하기 1이 있어요. 자, 안타깝게도 얘네는 역함수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로그 2의 x-a가 있습니다. y는 이렇게 이제 식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그었어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이제 c예요. 얘는 기울기가 뭐다? 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bc가 얼마예요? 2루트 2예요. 자, 이렇게 이제 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길이가 2루트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의 길이비를 좀 이용해 보면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다. 요거를 좀 알 수가 있고 그럼 요거를 안다는 건 어떤 의미냐? 여기 보이는 C점의 좌표와 여기 보이는 B점의 X좌표의 차이가 얼마다? 네, 2다. 요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Y좌표는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 그렇죠.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식을 얘네 두 점의 y좌표로 세우기엔 좀 문제가 있어. 왜냐면 이 점은 어디 위에 있고 요 지수함수 위에 있고 이 점은 누구 위에 있기 때문에 로그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가지고 y좌표를 빼면 계산이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디로? 같은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요 B라는 점에 이거 조금 잘리긴 하는데 B라는 점에 이렇게 X좌표가 같은 점을 이 곡선 위에 A라고 줬죠.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줬냐면 AB의 길이도 줬어. 여기 AB의 길이는 뭐라고 줬냐면 8이라고 줬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어떤 두 점으로 선택해서 들어가야 돼? 요 C점과 A점으로 선택해서 들어가야 돼. 그죠? 왜냐면은 이 두 점이 한 곡선 위에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X좌표 차와 Y좌표 차만 딱 내가 건지면 우리가 저 값을 구할 수 있다가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 길이가 뭐라고 했고 8이라고 했고 여기 길이는 뭐라고 했으니까 2라고 했으니까 이걸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점의 무슨 좌표차가? y좌표차가 6만큼 나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의 C점의 x좌표를 내가 만약에 a라고 둔다면 이 지수 함수 위에다 대입했을 때 이게 2의 a-1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얘는 x좌표가 거기보다 더 2만큼 커지니까 a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점의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해보면 2의 a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한다? 이 두 점의 y좌표 차이가 얼마이면 6임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게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빼지고요. 1이랑 1은 지워지고 얘 빼기 얘는 차수가 좀 낮은 애로 묶어주면 되죠. 그래서 얘를 2의 a-1제곱을 이렇게 묶어주면 얘는 2의 2제곱이 붙어있고 빼기 1이 붙는데 얘가 6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a-1이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계산이 끝이 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2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C, DB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해도 되겠죠? 좌표는 다 나왔으니까. C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지금 이게 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인가요? 네, 이렇게 되고요. A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A점의 좌표가 4, 얼마야 이게? 4,89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B점의 좌표는 이거 아이고 같은 문자로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요거를 뭐 한 K 정도로 놨어야 되는데 여기 A라는 미지수가 하나 있네요. 그죠? 요거 제가 잠깐 바꾸겠습니다. 이거 B라고. 요 A랑 요 A 같은 A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A점이 지금 아까 C점이 아까 얼마였으니까 어디다 찍었죠? 2,3이었으니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내려가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이제 4,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4,1을 여기 이렇게 요 곡선에 다시 대입하면 얘는 로그 2에 4 빼기 B가 될 거고요. 그럼 얘가 지금 2여야 되니까 B가 얼마입니다. 2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B는 2다. 이렇게 되면 지금 누구 점만 구하면 돼요? D점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D점은 좌표가 이제 X축하고 얘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지금 2 이렇게 들어가면 진수가 1이려면 X가 3이어야 되죠. 그래서 얘가 얼마야? 3,0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사각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좌표 다 찍었으니까 넓이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겠지? 뭐 알아서 이렇게 잘 잘라보세요. 좌표를 좀 이용하기 쉽게 잘 잘라보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거다. 되죠? 뒤에서 글씨 잘 보여? 조그맣지 않게 잘 보여? 이 강의실 커지니까 너무 너네가 멀어진 느낌이야. 손이 닿지가 않아. 쓸 것도 많아. 이게 좀 어렵게 생기지 않았어요, 문제가. 그죠? 맞춘 사람. No one? 그래. 근데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수투를 최근에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야, 이 문제는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사용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래. 얘들아, 그 두 개의 함수가 있어. 두 함수를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fx가 연속이고 gx가 연속이면 두 함수를 나눈 것도 연속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좀 너무 오랜만이어서 좀 그래? 두 함수가 연속이야. 응?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인데 두 함수를 나눴어. 그러면 그 나눈 애도 연속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요? 이 되게 중요한 얘기야. 되게 쉬운데 되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얘기. 뭐라고? 분모가 0일 때는 연속이지 않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 잠깐 한번 개념을 좀 복습해보자. 어차피 우리 수트 해야 되잖아. 그죠? 하는 김에 같이 하지 뭐. fx가 연속이에요. a에서 연속이래. 그 얘기는 뭐냐면 우극한 함수값 자극한이 다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fx가 연속인 거예요. 자, gx가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면 gx도 다 이렇게 같은 값을 갖는다. 이게 gx가 연속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그 두 개를 더한 건 어때요? 다 같은 값을 갖죠. 두 개를 뭐 한 것도, 뺀 것도 다 같은 값을, 곱한 것도 다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고 빼고 곱한 거 다 같은 값 가져요. 당연히 누구도 나눈 것도 같은 값 가지겠죠. 그래서 연속이 되는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다. 나눈 애가 0이 되면 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속이지 않는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얘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닌 부분에서만 뭐예요? 0이 아니면 이제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되지. 하지만 얘가 0이어도 연속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이 얘기 좀 기억날까 모르겠네. 자, 함수 중에는 이런 함수가 있거든요. 이런 함수요. 자, 지금 내가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지금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속인데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어 없어? 있어. 그치?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잘 보면 얘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함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고 얘는 뭐 돼? 요거 x-1, x-2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럼 약분되면서 얘가 뭐가 돼? x-2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x-2랑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단 1이 아닐 때만 쓸 수가 있어서 1, 딱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함수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이 함수를 내가 예를 들어서 fx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fx를 연속으로 만들고 싶어. 연속으로. 그러면은 f1을 얼마로 줘야 합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도 풀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1이 아닌 곳에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네들의 극한값은 둘 다 누구를 집어넣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채워 넣으면 함수값으로 1을 딱 이렇게 채워 넣어서 함수를 만들어주면 이 함수는 여기서 뭐가 될 수 있다? 연속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풀 때 어떻게 해? 내가 구하는 건 f1인데 얘를 누구 가지고서? 1로 가는 극한값 가지고서 연속성질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뭐 구하는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죠. 이게 약간 기억나나요? 약분이 되는 함수. 괜찮아요? 어때요? 뭐요? 잘 괜찮아요? 자,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0이 되는 상황에 이 애가 연속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로 만들어 주려면 뭐가? 여기서도 반드시 이 똑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뭐가 되는 상황? 약분이 되는 상황이어야 한다. 이게 되게 지금 일단 얘기해야 되는 포인트인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오케이요? 자, 두 번째. 오랜만이니까 좀 복습하는 거지 뭐. 자, 되게 쉬운 예제를 하나 보여줄게. fx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줬어요. 100 마이너스 50 이렇게 징그러운 함수를 하나 주고 gx는 다항 함수예요. 자, fx 곱하기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G1은 0 이렇게 돼야 돼. 제가 꼭 질문해야 됩니까? 그럼 뭐게요가 아니라 저걸 딱 보면서 어라? G1은 0이네 이렇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너무 오래전이라 까먹었어?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G1은 0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fx가 지금 어디서 불연속이야? 1에서 불연속이야, 그지? 그런데 gx는 다항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뭐인 함수야? 연속인 함수야, 그죠? 그러면 그 두 개가 곱해져서 연속이 되려면 무조건 gx는 1에서 뭐 해야 돼? 0이어야 돼. 이런 내용 기억납니까? 안 돼! 참 안 돼. 졸면 안 된다고. 자, 다시. 그래서 지금 fx 보면 이래요. 1의 우극한이 얼마고? 100이고 1이랑 1의 자극한은 각각 마이너스 50이에요. 자, 근데 gx는 무슨 값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연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 같은 값을 넣었을 때 곱한 값도 어때야 돼? 세 개가 다 뭐예요? 같아야 연속인 거라고, 그죠? 그럼 여기에는 무조건 무슨 값이 들어가야 된다? 0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된다. 괜찮나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무슨 점이? 불연속 점이 얘에서는 인수가 되는 거라고. 해도 되지?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되거든? 일단 fx를 보면 얘는 지금 여기 이 2보다 작을 때는 얘를 씁니다. 근데 얘가 어떤 함수냐면 1과 3에서 0이 되는 함수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2보다 작은 쪽만 쓰니까 확실한 건 f1이 뭐가 돼요? 0이 된다. 이런 걸 하나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함수는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x-a가 인수인 거니까 얘는 위로 볼록에 여기가 0a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고 문제에서 a는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보다 오른쪽에서 0이 되는 지역이 또 존재하는 함수예요. 그런데 지금 2보다 큰 지역에서 얘는 어디서? 그죠? a에서 0이 된다.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지. 자, 얘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얘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2에서 다른 함수를 쓰고 있거든? 그러면 2에서 과연 얘는 연속인가 아닌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면 4 빼기 8 더하기 3이어서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a가 되니까 요 값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같으면 사실 2에서 연속인 거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이 두 개가 같으려면 이 a가 3이어야 되고요. 그럼 a는 2분의 3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a는 2보다 크다라는 조건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fx는 어디에서? 네, x는 2에서 보다 불연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세 개가 나와야 돼. fx에서 조사를 했을 때 세 개가 나와야 우리는 저기 보이는 gx를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죠. 자, 두 번째는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 hx라는 애를 잡아줬는데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hx를 어떻게 잡아줬냐면 1과 a가 아닐 때는 fx분의 gx다 이렇게 줬다고. 자,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gx를 구하려고 봤는데 문제는 이렇게 둘 다 연속이라 하더라도 이 친구가 지금 어디에서? 여기 보이는 1하고 a에서 0이거든요. 네가 1하고 a에서 0이야. 그럼 얘가 0이 되면 gx는 1하고 a에서 무조건 뭘 가져야 돼? 인수를 가져야 돼. 안 그러면 얘가 연속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일단 이해가 돼야 돼. 자, 뭔 말인지 돼요? 자, 다시 fx가 1에서 뭐예요? 0이죠. 그러면은 gx는 반드시 거기서 인수를 뭘 가져야 돼? x-1을 인수로 가져야 돼. 만약에 안 가지면 뭐다? 요 분모에서 불연속이 된다. 얘가 0이 되면서. 뭔 말인지 돼요? 자, 마찬가지로 fa가 0이기 때문에 얘는 인수로 누굴 또 가져야 돼? x-a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gx를 지금 일단 두 개를 찾아낸 거야. 누구 가지고? 여기 보이는 두 조건을 가지고 0이 된다. 이렇게 두 개를 찾아낸 거야. 자, 그 다음이 누구냐면 그 다음이 어디 갔니? 여기 fx가 2에서 불연속이다거든? 자, 한번 생각해봐요. fx가 2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fx분의 1도 당연히 2에서 불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hx는 뭐라 그랬냐면 실수 전체에서 보다 연속이다 이렇게 준 거 맞죠? 이 식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얘는 어디서 불연속인데? 2에서 불연속인데 h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그리고 gx는 3차 함수인 다항함수야.
그러면 이게 연속이 되려면 G 누구는? 2는 무조건 뭐여야 해? 0이어야 하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얘가 지금 어디서 불연속이야? 2에서 불연속이야. 2에서. 그죠? 어디 가니? 2에서. 그러니까 2에서 지금 얘가 값이 어떻게 되냐면 fx는 fx분의 1이라고 할까요? 얘는 이 우극한이 얼마냐면 몰라요. 아까 뭐 이렇게 나왔나? 2a 플러스 마이너스 4? 2일 때는 누구냐면 저 위에 대입한 값이라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리고 2의 자극한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거 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fx 분의 1이에요. 그리고 gx는 누구야? 3참수, 다항함수니까 얘네들은 어떤 값을 가져? 다 똑같은 값을 가져요. 근데 곱해서 뭐 해야 되니까? 연속해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거기서 뭐 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g2가 0이다가 되는 거고 그럼 뒤에 누가 붙어야 돼? 인수로 x 빼기 2가 이렇게 붙어줘야 되는 거야. 됐나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gx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 fx에다가 상황에 맞춰서 두 가지를 써주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쟤를 2보다 작을 때 fx를 써서 x-1, x-2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요. x-3이죠. 자, 이렇게. 그리고 2보다 클 때는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이거 마이너스 x를 묶으면 x-a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x-1, x-a, x-2 이렇게 써주는 게 hx가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뭐가 아닐 때, 그죠? 1이 아닐 때. 그리고 이때는 뭐가 아닐 때, 3이 아닐 때, a가 아닐 때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요거예요. h1이랑 h3이 같대. 그리고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h1을 직접 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다가 지금 hx1이 아닐 때 함수만 갖고 있기 때문에 h1이 얼마냐 직접 찾을 수는 없지만 얘가 뭐라서? 연속이라서 결국엔 얘는 누구랑 똑같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hx랑 똑같은 거죠. 연속이니까. 얼마인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친구의 극한값이 결국엔 h1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어디로 갈 때? 저 1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주면 그게 뭐가 된다? h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얼마인지 돼요? 연속이니까. 그러면 이 두 개가 뭐 되면? 쓱싹 이렇게 약분되면 h1이라는 값을 극한값이라고 봤을 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이랑 같겠죠.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게 이제 h1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h3은 마찬가지로 여기 3이 아닐 때 이 친구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3이 아닐 때 극한값. 그러니까 근데 지금 a는 어차피 상관이 없죠. 그냥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되죠. 극한값 안 해도. 어차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a가 아닐 때면 3이면 그냥 여기다 넣어주면 되니까요. 그럼 여기다 이제 3을 대입하면 되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약분이 되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얘는 2, 얘는 3 대입하면 여기가 1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뭐하다? 값 따가지고 이제 a 값이 결정이 돼요. 자,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요거 플러스 플러스로 바꾸면 너는 2분의 1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게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3분의 2랑 똑같다.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요거는 이제 곱하기 2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1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분의 4다. 그러면 a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a 그리고 이렇게 넘기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7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어라? 나 아까 a 값 이거 안 나왔는데? 여기 계산 잘못했나요? h1 잠시만요.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잘했고 h3 짠짠 약분됐고 3 마이너스 3 2 문제 잘못 썼어. 어떡하면 좋아? 이게 h3이 아니라 누구예요? ha죠. 자, 요것만 계산만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자, 요거 h3 아니고 ha로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다시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x가 a가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함수니까 우리가 저 ha라는 함수 값을 구하려면 연속 성질을 이용해서 요거의 극한값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 hx를 여기다 이제 올리면 되죠. 근데 x-a라는 x-a는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x분의 여기가 x-1, x-2가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분의 a-1, a-2다. 요런 값이 이제 ha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같아요.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럼 다시 한 번씩 써보면 이렇게 얘가 2분의 1-a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a-1, a-2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a-1이고요. 요거는 1-a니까 이 두 개가 약분이 되죠. 어차피 a는 1이 아니니까요. 약분을 시키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할까요? 크로스로 곱하면 이렇게 곱한 게 이제 a가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얘는 2a 빼기 뭐가 된다? 4가 된다.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4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4니까 이제 hx가 완성이 되죠. 여기다가 이제 누구 넣고 4 넣고 여기다가 이제 누구 넣어서 4 넣어서 이렇게 hx를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h1 더하기 h3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은 거랑 3 집어넣은 걸로 계산해 주시면 답이야. 오케이?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야, 근데 이게 약간 좀 너무 계산이 길다. 맞지? 아이, 뭐 이게 12번이 이렇게 계산이 더러워. 사실 이 정도면 계산이 좀 많이 꼬여있긴 하거든요. 이때가 계산이 좀 많이 더럽네. 아우. 13번. 오히려 13번. 15번. 15번이 오히려 엄청 쉽죠. 15번이. 지금 몇 분이야? 9시야. 시간 금세 가네. 좀 밤에 하니까 좀 힘들지? 그거 들으면서. 되게 웃겼던. 자, 아무튼, 체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는 있어요. 졸리면 얘기해. 가르쳐 줄게.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첫째 항이 양수, 등차 수열. 첫째 항의 합. 제가 또 한번 물어보죠. 이거 맞은 사람. 이거 맞았어? 이 계산이 좀 녹록지 않다, 그죠? 우리 이거 풀었던 문제기는 한데 한번 다시 보는 거지 뭐. 자, 한번 개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거였는지 봐봐.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받았어요. 그리고 등차 수열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첫째 항들의 합을 구해라. 이게 문제고 여기서는 어쨌든 S3, S6, S11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줬는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뭐가 되게 중요한 거야? 부호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부호를 좀 알아내려면 SN이라는 식의 값의 추이가 좀 필요한 거예요. 이 값이 도대체 어디서 0이 되고 어떤 식으로 값이 변해가는지가 되게 중요할 거란 말이야. 근데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때 되게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다? 그래프 아니에요, 그래프? 우리가 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 값이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런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N의 그래프의 개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를 좀 손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등차 수열의 SN은 항상 식이 어떤 모양이야?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형태였다는 것도 기억나시나요? 상수항은 무조건 얼마? 0 이런 형태였고 n제곱의 개수는 얼마였다? 공차의 절반이었다.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고, 그지?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둘 중 하나예요. 일단 무조건 어디를 지나? 원점은 무조건 지나는 거야. 그리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맞죠? 이차함수 형태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첫째 항이 양수라 그랬거든요. 그럼 첫째 항이 양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S1이랑 A1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얘가 양수라는 말과 같고 그럼 SN의 그래프의 1항은 무조건 뭐예요? 양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얘가 양수인 상황은 그래프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계속 올라간다고 치면 이 조건을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 그지? 이게 되죠. 왜냐면 S3과 S6과 S11의 절대값은 일단 이 둘은 절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어떻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가 돼야 되고 그 얘기는 뭐야? 공차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음수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SN의 그래프가 위로 블록인 형태로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누가? 절대값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절대값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3이랑 6이랑 둘 다 양수인 경우가 일단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3, 여기가 6. 이러면은 사실은 절대값 S3과 S6이 같을 수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같을 수도 있어? S3과 S6이 이렇게 같을 수도 있죠. 어떤 느낌인지 될까요? 뭔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의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이 둘의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A1도 두 개가 나오고 그 아이들의 합을 구해라.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S3과 S6은 저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얘가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여기가 S3이고 여기가 S6이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고, 이러면 둘 다 부호가 같기 때문에 S3이랑 S6은 같을 거야, 부호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S11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또 문제인데, 얘 부호는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해 보면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누구냐면 대칭축이에요. 실제로 지금 얘 대칭축이 얼마냐면 2분의 9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0이면 여기가 얼마가 돼? 9가 됩니다. 그죠? 그럼 얘가 9면 아래로 내려가면 11은 무조건 음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무조건 부호가 뭘 수밖에 없다. 음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S11 빼기 3이야.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 상황이라고 보면,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갔는데 튕겨 올라가서 이렇게 같은 거죠. 여기가 S3이고 여기가 S6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3, 여기가 6. 이렇게 같을 수도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S3하고 누가 같은 거야? 원래 S6의 부호를 뒤집은 애랑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S6이랑 이렇게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은 경우가 두 번째 경우고, 자, 뭐 이 경우라 하더라도 S11은 무조건 음수겠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S11, 마이너스 3이랑 똑같다.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우리가 이제 A값 두 개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인데, 계산을 생각보다 좀 얘가 복잡해서 제가 계산까지 해드리려고 하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봐봐. 요게 이제 13번이야. 우리의 목표, 첫 번째 목표는 여기까지 완벽하게 맞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완벽하게 다 맞추면 우리 몇 점? 80점이야. 이게 80점 기준이야. 이 문제가. 이걸 내가 내 손으로 풀어서 맞춘다. 그게 80점이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못 맞춘다고 아직 서운해할 단계가 아니라고. 근데 지금 벌써부터 80이 안 나온다고 투정 부릴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연습을 두텁게 하면 언젠가 내 손으로 맞출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1번은 어떻냐? S3이랑 S6이 같다를 일단 먼저 쓸게요. 근데 요거를 바로 식을 세워도 되는데, 일단 얘는 좀 이렇게 한번 세워보려고 해. 좀 머리를 좀 써보면 이렇게 넘기면 S6 빼기 S3이 되거든요. 그게 뭐다?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도 괜찮아. 그지? 이렇게 식을 세우면 좀 간단하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건 1항부터 3항까지 합이고, 또는 1항부터 6항까지 합이니까 요거는 4항 더하기 5항 더하기 6항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뭐다? 0이다. 이렇게요. 근데 우리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홀수의 항을 합할 때는 등차 중앙에 누구 쓸 수 있어? 이렇게 항의 개수 곱해서 쓸 수 있는 거 기억나요? 왜냐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A5 두 개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의 홀수의 등차 수열을 합할 때는 등차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다고. 그죠? 그러면 얘는 이게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결국엔 A5가 0이란 얘기가 됩니다. 5항이요. 그러니까 저걸 연립하면 A 더하기 4D가 얼마야? 0이다. 이런 식의 하나가 나오는 게 첫 번째 내용이야.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A, D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두 번째는 어디서 구할 거냐면 얘하고 얘하고 같다 해서 구할 거예요. 자, S6보단 얘가 좀 쉬워 보이죠? S6보단 얘가 좀 쉬워 보니까 얘로 지금 식을 세울 거고, 이거 넘기면 얘는 S3 더하기 S11 2 빼기 3이다. 요걸로 한번 식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정석으로 가시면 돼요. 항의 개수가 3개예요. 자, 얘는 첫째 항 2개, 요거는 2D, 3항까지 합이니까 2D 이렇게 쓰시고, 요걸 2로 나눈 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S11도 A하고 D로 표현이 가능하죠. 얘는 첫째 항 2개, 여기는 10D, 그리고 항의 개수 몇 개? 11개. 이걸 뭐로 나눈다? 2로 나눈다.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 연습을 한 거 아니겠어? 자, 그리고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분하면 A 더하기 D예요. 그죠? 이렇게 약분하면, 그러니까 3A 더하기 3D가 나오는 거고, 3A 더하기 3D. 자, 그리고 요거 요렇게 약분하면 A 더하기 5D죠.
그러면 A 더하기 5D에 11을 더하는 거니까 여기는 11A 더하기 55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좁으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14A 더하기 58D는 얼마다? 요거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두 개 이제 연립하면 되잖아요. 여기에다 14를 곱합시다. 그럼 여기는 14A가 되고 여기는 56D가 되죠. 그게 0이니까요. 이제 빼주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2D가 빼기 3이 돼요. 그래서 D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자, A는 마이너스 4D잖아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D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이 값이 6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첫째 항은 6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 그죠?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A1이 나왔다면 요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 얘는 S3 더하기 S6이 얼마다? 0이다 하고 얘는 요거로 가죠. 이렇게 두 개로 갑시다. 얘는 얘네 두 개로 갈 거고 넘기면 얘도 이제 아까처럼 S11 빼기 S6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이 두 개의 연립하는 두 번째 상황을 계산해서 A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뭐 딱히 뭐가 없습니다. 그죠? S3은 항의 개수 3에 2A 더하기 2D를 뭐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고요. 그래서 요거 더하기 얘는 여기는 6, 여기는 2A 더하기 5D 이걸 2로 나눈 거. 이렇게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죠. 그럼 뭐 2 날리고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D니까 A 더하기 D를 3 곱하면 3A 더하기 3D고요. 얘는 요걸 이렇게 나누죠. 3. 그럼 얘가 3이니까 여기는 6A 더하기 15D 이렇게 돼서 9A 더하기 18D가 얼마다? 0이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D다. 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식 나오는 거고요. 자, 얘는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S11에서 S6을 빼면 이게 1항부터 6항까지의 합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7항, 8항, 9항, 10항, 11항 이렇게 나와요. 그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근데 얘도 보니까 등차 서열인데 항의 개수가 홀수계란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요 가운데 거 몇 개? 5개. 이렇게 바꿔도 괜찮다 그랬죠. 등차 중항 이용하면 이렇게가 A구 2개, 이렇게가 A구 2개니까 A구 5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가 이제 얼마다? 빼기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A9라는 게 A 더하기 8D잖아요.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A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2D를 넣어주면 이게 이제 6D가 되고요. 그게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D라는 건 저기다가 6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0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A는 거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A는 얼마다? 5다. 이렇게 5랜다. 5분의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서 6이 나오고요. 하나는 여기서 5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저 두 개를 다 더하면 5분의 3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 맞겠지? 계산이 조금 길죠?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여기입니다. 그죠? 맞춰내야 된다고. 자, 15번 가죠. 솔직히 이렇게 15번 나오면 뭐랄까 이런 말이 나올만 하죠. 막 야 요새는 15번이 좀 쉽다 이렇게 나올만 하죠. 왜냐면 방금 우리가 풀었던 13번보다 오히려 얘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난이도로 보면 계산이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근데 물론 이제 중간에 중학도형 닮음이 나오니까 이 닮음을 잘 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좀 생각보다 막 되게 어렵진 않아요. 차근차근 해보면. 자, 한번 문제 조건을 좀 읽어보면서 가시죠.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는데 얘가 2구, BC가 2구요. 그리고 AD가 3이에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가 3분의 파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어디에 내접해요? 네, 원에 내접합니다. 그죠? 그럼 원에 내접하는 상황에서 여기가 3분의 파이면 여기는 얼마겠어요? 네,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 ABD와 ABD와 어디 갔냐?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CD를 구하래요. 지금 ABD가 어딨냐면 A, B, D 이거죠. 이 삼각형 A, B, D 얘가 ABD고요. BCD가 어딨냐면 요거예요. BCD 요겁니다. 자, 여기서 누구를 활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CD를 구해라 이렇게 구했는데 얘네들이 사실 써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요 BD가 공통으로 이렇게 마주보는 변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저기서 모여 약간 이런 느낌으로씩 세워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BD의 제곱을 내가 식으로 세우게 되면 그죠? 2의 제곱에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개 곱해서 12 쓰시고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니까? 네, 2분의 1이니까 얘는 13 빼기 얼마가 돼요? 6해서 이게 7이 되죠. 이게 BD의 제곱이 저 위의 식에서 나오는 거고 자, 아래 식에서 같은 걸 써보면 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CD니까 CD를 X로 잡으면 BD의 제곱은 또 어떻게 식을 쓸 수가 있냐면 2의 제곱에 X제곱에 마이너스 2개 곱한 거 2배에서 곱한 게 마이너스 4X에 코사인 얼마? 네,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근데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써보면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이 값이 7이다가 되니까 넘겨보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0이 되고요. 그럼 요거는 3, 1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X값이 얼마다? 길이로서는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얘가 1임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근데 이거는 좀 할만한데 그 다음에 닮음이 처음에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가이고요. 자, 가는 좀 이따 또 쓰기 까먹을 것 같으니까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 놓읍시다. 얘가 가. 자, 이제 나 구하러 갈 건데 나에서 뭐라고 하냐면 삼각형 EAB와 ECD가 닮음이다 이렇게 줬어요. 이거는 색깔을 두 개를 씁시다. 삼각형 EAB가 누구냐면 얘예요. EAB 얘하고 누구랑 닮았다고 하냐면 삼각형 ECD가 닮았다고 하거든요. ECD가 닮았다. 이렇게가 닮았어요. 왜 이래 이거. ECD 여기가 2죠. 이렇게 닮았거든. 자, 왜 닮았냐 하고 보면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각이 3분의 파인데 그죠? 여기가 3분의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3분의 파이가 되죠. 그죠? 그리고 3분의 파이를 각으로 갖고요. 그리고 두 삼각형은 공통각으로 세타를 가져요. 이 삼각형은 여기가 세타 같고 파란색 삼각형은 얘를 세타로 가져요. 그러면 각 두 개가 같으면 AA 닮음이죠. 세 개의 각이 다 같은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지? 자, 그러면 한번 길이비 한번 보실까요? 잘 봐봐. 일단 요 파란색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1이죠. 얘가 세타랑 마주보는 각인데 소짜리예요. 소짜리 제일 짧은 거. 그리고 노란색 삼각형에서 보면 세타랑 마주보는 애가 있죠. 얘가 소짜리야. 얘가 2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야? 2죠. 그럼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지? 다시 여기가 지금 조그만 파란색 삼각형에서 세타랑 마주보잖아. 그죠? 얘가 1이에요. 그리고 노란색 삼각형에서 세타랑 마주보는 제일 짧은 변이 누구야? 2잖아. 그지? 그러니까 길이비가 1대 2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2면 너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 길이가 온전하게 안 주어져 있고요. 일부만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건데 문제에서는 지금 누굴 구하라고 했냐면 이 닮음을 이용해서 이 D를 구해라. 얘를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고 하니까 제가 얘를 문자로 Y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럼 내가 뭘 갖고 있는 거냐면 큰 노란색 삼각형에서 제일 긴 변을 갖고 있어요. 제일 긴 변. 얘가 소, 얘가 중, 얘가 대짜리인데 제일 긴 변을 갖고 있고요. 그 긴 변은 세타도 아니고 3분의 파이도 아닌 나머지 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변이에요. 얘가 누구야? 3 더하기 Y입니다. 이렇게가 3 더하기 Y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큰 거와 파란색이 2대 1이기 때문에 요 파란색에서 가장 긴 변도 누가 될 거다? 네, 3 더하기 y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가장 긴 변은 3분의 파이도 아니고 세타도 아닌 나머지 한각이랑 마주보는 얘가 제일 긴 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 보이는 큰 3 더하기 y의 뭐가 되는 거야? 네, 절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디서 내면 되냐면 중간 자리에서 내면 돼요. 얘하고 얘를 더한 게 노란색에서 봤을 때는 3분의 파이랑 마주보는 변이거든요. 3분의 파이랑 마주보는 변이 얘랑 얘를 더한 거예요. 그게 2분의 7 더하기 y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파란색의 입장에서 보면 3분의 파이랑 마주보는 누구랑 대응돼? y랑 대응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 보이는 노란색에서 3분의 파이랑 마주보는 이 변이 요 파란색에서는 3분의 파이랑 마주보는 얘랑 대응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얘를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누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야.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지. 오만지 돼요? 괜찮아요? 요 길이의 절반이 너다. 이렇게 지금 길이비를 짠 거야. 요 길이의 절반이 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y를 계산을 해주시면 7 더하기 y가 요 두 개 곱한 거 오른쪽으로 넘기면 4y가 되고요. 그러면 3y는 얼마가 되고? 7이 되고 y는 얼마다? 3분의 7이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나예요. 여기가 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 됐나? 그래서 뭔가 삼각함수 활용해서 어렵게 내기가 힘드니까 닮음으로 뭔가 조진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중학교 2학년 때 걸로 어렵게 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마지막이 이제 제일 쉬워요. 마지막 다가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랐는데 얘는 이제 다 구한 거거든요. 문제는 뭐라 그러냐면 삼각형 ECD에서 사인 법칙을 써서 답을 구해라. 사인 법칙 써서 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이게 다예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게 문제인데, 자, 봐봐. 지금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를 구할 건데 세타랑 마주보는 게 1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누굴 구했냐면 y를 구했거든. y가 지금 3분의 7인데 얘랑 마주보는 애가 3분의 파예요. 그럼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마주보는 걸로 그냥 사인 법칙 쓰란 얘기죠. 그러니까 식을 한번 잡아보면 얘는 엄청 간단하게 사인 세타랑 마주보는 변이 1이고요. 1. 그리고 사인 누구랑 3분의 파이랑 마주보는 변이 누구다? 3분의 7이다. 이렇게 식이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럼 끝이에요. 이거는 계산해보면 2분의 루트 3이고 요거는 3분의 7인데 요 계산하면 3 루트 3분의 13이거든요. 14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요거 뒤집으면 되죠. 이렇게 쓱 하고 뒤집으면 14분의 뭐가 된다? 3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근데 문제에서 가에 알맞은 수가 P, 나에 알맞은 수가 Q, 그리고 다에 알맞은 수를 R이라고 했을 때 P 더하기 Q를 해서 이건 3분의 10이죠. P 더하기 Q 누굴 구하래? R을 곱한 걸 구해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한 다음에 R은 누구를 곱하면 돼? 14분의 3 루트 3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고 요거는 5, 요거는 7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7분의 뭐가 된다? 5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답입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13번보다 좀 쉬운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솔직히 할만하지. 이제 몇 개 남았니? 2개. 2개. 괜찮아? 안 괜찮아? 좀 피곤해? 20번 맞춘 사람. 맞아요? 이거 솔직히 거꾸로 돌리면 되잖아요, 이거. 돌려서 만들면 되죠. 근데 아까 내가 이거 거의 다 구하고 틀린 애를 하나 봤는데 좀 나랑 똑같이 풀었어, 너가. 똑같이 풀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자, 이게 은근 요새 좀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배운 거를 좀 잘 써먹어야 돼. 자, 근데 아주 좋은 예식이 있죠. 자, 첫째 항이 1하고 2고
이거 연습 한번 해봤을까? 자, 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7항이 마이너스 1인데 이거 가지고 A1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정확하게는 40 곱하기 A1을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뒤의 항으로 앞의 항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점화식이 어떻게 생겼어? 앞의 항으로 뒤의 항 구하는 걸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기준을 누구로 잡아서? 앞의 항 구하는 걸로 잡아서 쓰면 이렇게 두 개는 어떻게 생긴 거야? 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뒤의 항에다가 마이너스 2로 나눈 요 값이 전항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요 테크를 타면 어때요? 2를 빼서 다음 항이 됩니다 하면 거꾸로 요 2를 넘겨서 어떻게? 전항은 다음 항에서 누구를 더한 거야? 2를 더한 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서 보면 되게 좀 우리가 손쉽게 쾌적하게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요거 할 때 되게 주의할 점이 뭐야? 그 다음 항의 범위가 되게 중요하죠. 실제로 AN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AN은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 얘기는 AN 플러스 1은 무조건 양수일 때만 양수값만 나온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돌아갈 때는 AN 플러스 1이 뭐보다 클 때만 0보다 클 때만 저 위에 걸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범위고요. 마찬가지로 A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요 AN에서 2를 빼서 다음 항을 구한 거기 때문에 그럼 다음 항은 항상 누구보다? 그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나왔을 거다. 여기다 값을 집어넣어서 얘를 구했을 때는 전부 다 마이너스 2보다 큰 값만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돌아갈 때는 AN이 누구보다? 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저렇게 2를 더해서 전항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을 만들어 놓고 쓰면 생각보다 이게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7항에서, 이거 7항이에요, 7항. 마이너스 1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전항 6항을 구할 거예요. 6항을 구하면 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음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음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은 못 곱하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상황인 요거는 구해서 전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요로 가야 되고 2를 더해서 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잡는 거지. 그죠? 근데 얘가 이제 1인데 그러면 그 항을 가지고 5항을 구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럼 0보다 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전항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만족을 하니까 그 전항에다가 지금항에다 2를 더해서 전항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갈래가 나오는 거야. 자, 이걸로 이제 또 범위를 나눠서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4항을 구할 거예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요. 그러면 무조건 요 파란색 테크밖에 못 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 2를 더해서 2분의 3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얘는 양수기 때문에 또 두 가지 갈래가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전항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2를 더해서 5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3항이에요. 자, 3항은 얘가 2분의 3인데 양수예요. 그럼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쓸 수도 있고요. 양수면 여기다가 2를 더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2를 더하면 2분의 7이 되죠. 자,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음수죠. 얘는 무조건 뭘 더해야 돼? 2를 더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양수예요. 그럼 얘도 두 가지, 마이너스 2분의 5,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 2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두 번만 더 하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첫째 항을 구하는 애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첫째 항이 저렇게 들어가게 하는 애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거든. 자, 2항까지만 해볼까요? 자, 얘가 음수예요. 무조건 2를 더합니다. 그럼 여기는 2를 더하면 4분의 뭐가 돼요? 5가 돼요. 자, 근데 이제 얘가 4분의 5면 양수죠. 그럼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여기다가 누구를 곱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8분의 5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양수니까 2를 더할 수도 있는데 2를 더하면 얘는 4분의 13이 됩니다. 그럼 이건 안 되죠.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안 되니까 약간 생각을 해보기로 여기에 양수가 나오는 건 일단 안 돼요. 그죠? 여기에 양수가 나오는 건 뭐래죠? 여기에 양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2 사이에 들어가려면 2를 더해서 2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값이 음수면서 2보다 조금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들어가는 값에서 2를 더해야 저 범위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음수 중에서도 마이너스 1과 누구 사이에 0 사이에 있는 애가 누군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여기에 음수만 찾아주면 된다고. 그럼 우리가 음수를 만들려면 양수이 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양수 A2를 먼저 다 구해야 될 거야. 일단 얘로 가보죠. 자, 얘는 일단 양수로 가면 2를 더해야 되니까요. 2분의 11이 되고, 그리고 얘는 음수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 됩니다. 이거 2 더하면 4분의 1이라서 안 되죠. 요거는 음수니까, 양수니까 어떻게도 안 되고요. 자, 여기서도 안 나오고, 그럼 다음에 2분의 1로 한번 가볼까요? 2분의 1 같은 경우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얘다.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그 다음에 2를 더해주면 누가 나와요? 4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찾는 첫째 항, 1과 2 사이에 있는 첫째 항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약간의 노가다가 있긴 하지만 하나를 찾았다. 그리고 그 값에다가 누구를 40을 곱해서 답을 내세요 인 거니까 얘가 40 곱하기 얼마? 4분의 7이 돼서 이건 70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냥 꼼꼼하게 잘 하면 되잖아. 그죠? 좀 경우의 수가 많긴 하지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4분의 7, 첫째 항만 딱 잘 찾아주면 된다. 근데 좀 더 풀다 보면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찾아 나간다는 도구를 좀 익혀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은 애가 한 명 있었는데 틀렸다. 한 애가 네가 아마 이게 4분의 1에다 그거 하지 않았냐? 다시. 자, 이제 라스트 21번 그죠?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가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이렇게 딱 분류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굳이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약간 시 같은 문제죠. 뭐라고 막 써있기는 한데 이게 뭔 소리지 싶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뭐 해석을 하면 알겠는데 이게 진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진짜 그냥 대표 예제. 근데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게 실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얘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알아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제가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알아먹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내가 약간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이럴 때는 이런 걸 해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딱 약간 자연수 n이 나왔어.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1, 2, 3 해서 해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사실 이것도 뭔가 해보면 되는 것들이 있긴 하거든. 맞죠? 그지? 자. 일단 상수 K래. 상수 K. 그리고 그 A라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은 여기 위에 있어요. 읽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그 점이 오직 하나만 존재한대. 이게 되게 중요한 단서예요. 이 점이 오직 하나만 존재한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점이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또 구성이 되냐면 이 위에 있는 점 A를 Y는 X 대칭을 시켜.
y는 x 대칭을 시키면 점 a가 어딘가로 옮겨지겠죠. 그런데 그 점이 어디 위에 있기도 하냐면 여기 위에 있기도 하대. 와, 진짜 뭔 소리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천천히. 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좀 알아먹으려면 그래도 하나 이렇게 그래프 정도는 그려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실 말로 써 있으면 되게 어려운 말이 그림 그렸을 땐 되게 간단한 경우가 많아. 내가 그려볼 테니까 한번 니네가 그린다고 생각하면 따라와 보라고. 여기가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 봐봐. 이렇게 그렸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A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어디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따다다다다 대칭을 시켰어. 뭐 A'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걔가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위에 있겠죠. 이해됐어? 그러면 그 지수함수는 일단 어떤 관계인 건지는 좀 이해되시죠? Y는 X 대칭시킨 거니까 이게 얘 누구겠어? 역함수 아니겠어? 역함수. 자, 역함수. 그럼 얘 역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밑이 일단 얼마고? 2인 지수함수고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지금 평행이동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서 평행이동시키면 되거든요. X축 방향으로는 K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게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역함수 위에 누가 있다? 얘가 있다는 거야. A'. 이 대칭 이동시킨 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구랑? 얘랑 얘 위에 있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 점이 얘 위에 있기도 하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지수함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있기도 하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뭔 말인지 돼요? 그런데 그런 점은 오직 몇 개만? 한 개만 존재해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는 밑이 좀 크거든요. 얘는 밑이 좀 작고, 그런데 얘가 어쨌든 이 위에 요 지수함수 위에 있기도 하면서 요 지수함수 위에 있기도 한 그런 점이 오직 몇 개만 있대. 한 개만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나? 지은이라고 해야 되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화자의 의도? 뭐 이런 건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거를 yx 대칭시키면 이런 지수함수가 있는데 그 지수함수에 있는 점이야. 근데 사실은 어떤 점인지 결정이 안 됐으니까 모든 점이 다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점에 있으면서 여기 보이는 이 곡선 위에도 있는 점이야. 근데 그게 오직 하나밖에 없대. 뭐야. 교점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니야? 맞잖아. 지금 여기 위에도 있으면서 여기 위에도 있는 점이 뭐야? 두 함수의 무슨 점? 교점인 거죠? 근데 교점이 오직 몇 개? 하나 있어요. 뭐 이런 뜻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두 함수의 교점이 오직 하나 있다는 말은 우리 함수는 뭐로도 생각할 수 있어? 함수에서의 교점은 두 개가 뭐다? 같다라고 노는 아이의 무슨 식? 방정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두 개를 뭐라고 놓으면? 같다라고 놓으면 뭐 어떻게 돼? 또 넘길까요? 마이너스 2 넘기면 플러스 4는 얼마? 0이다. 이런 방정식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이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풀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할 수 있지 않나? 뭐 하면 돼? 치환하면 되죠? 치환을 하는데 물론 이제 계산이 좀 얘가 좀 사악하긴 한데 일단 2의 x 거듭제곱으로 보고 2의 x 거듭제곱으로 보면 이 뒤에 얘네들을 좀 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더하기 k가 되어 있다는 거는 4의 k제곱이 곱해져 있고 4의 x제곱. 그죠? 얘는 2의 마이너스 k제곱이 곱해져 있고 2의 x제곱 플러스 뭐야? 4는 0이다. 이렇게 식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얘를 뭐로 치환해? t로 치환해요. 얘를 t로. 얘는 누구 제곱? 네, t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4의 k제곱에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제곱에 t 더하기 4는 얼마다?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처럼 나오죠. 그럼 일단 얘가 오직 하나 실근을 가지려면 우리 입장에선 중근을 가지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럼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그러면 얘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4의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4 곱하기 4의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4 곱하기 얘를 한 거니까요.
자, 그게 얼마면 된다? 0이면 된다. 식이 이렇게 들어가거든. 자, 정리해 볼까요? 얘는 4의 마이너스 k제곱이고요. 요거는 넘기면 4에 두 번 곱해져서 k가 된 거니까 이거는 4의 k 플러스 몇 제곱? 2제곱이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하고 너가 뭐하다? 같다. 그러니까 2k 더하기 2는 0이다. 그래서 k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을까?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지금 뭘 구하라 그랬을까? a라는 점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k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요 식이 여기다 넣어볼까요? k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4분의 1 4의 x제곱, 그리고 너는 k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2의 1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제 플러스 4는 0이다가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4를 한번 곱해서 식을 좀 예쁘게 써보면 이런 느낌이 나와요. 4의 x제곱에 마이너스 8 곱하기 2x제곱 이제 플러스 16은 뭐다? 0이다. 그럼 이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2의 x제곱 빼기 4의 통째로 제곱은 뭐다? 0이다. 이렇게 묶이는 거잖아요. 완전 제곱식으로. 그러니까 2의 x제곱이 얼마예요? 4가 되고 x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2라는 게 뭐야?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만났던 그 점 있잖아. 얘하고 만났다. 요 점. 요 점의 x좌표가 뭐라는 얘기예요? 2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라고. 맞지? 그럼 그 점의 y좌표는 어떻게 돼?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근데 아까 우리 k 값을 구했다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이게 이제 y는 2의 x 플러스 1 빼기 2가 되고요. 그럼 x좌표에다가 2 집어넣으면 2의 3제곱 빼기 2니까 이게 이제 8 빼기 2가 돼서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게 y는 x 대칭시킨 점인 거, A'인 거고, 그걸 다시 y는 x 대칭시키면 이게 A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얘가 누가 되고 A점의 x좌표인 A가 될 거고, 얘가 A점의 y좌표인 B가 돼서 두 개를 뭐하라 그랬니? 곱하라 그랬나요? A 곱하기 B를 구해라. 그러면 A, B는 얼마?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예요. 까지 했습니다.